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산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 테라폼레스 대표로 추정되는 인물이 동유럽 국가인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습니다. 위조된 여권으로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현재 신원 확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제한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률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황당한 궤변이라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존중한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초과로 생산된 남은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여야 간 극한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에 이어 영국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며 11차례 연속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미국은 중소은행들의 잇따른 위기 속에서도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1,000건으로 집계돼 노동시장 과열은 여전히 식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출근길 기온이 어제보다 5에서 8도가량 뚝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중국발 최악의 황사는 오늘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중국 주요 도시를 뒤덮었던 황사가 어제 오전부터 우리나라를 찾아왔습니다. 중국과 가까운 우리나라 서쪽 지역이 특히 심했는데 오늘은 황사가 더 유입되면서 뿌연 하늘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영 캐스터, 오늘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의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먼지 수치가 평소보다 6배에서 7배가량 높게 나타나면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대구와 경남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차츰 강원과 대구, 경남 지역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전국의 대기질이 탁하겠고요. 먼지 농도는 내일 서쪽 지역부터 차차 낮아지겠습니다. 오늘은 고온 현상이 한풀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8.8도로 어제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웃돌며 크게 쌀쌀하지 않고요. 한낮에는 18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한낮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며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큰 일교 차이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셨습니다. 투자자에게 50조 원이 넘는 피해를 준 권도영 테라폼레스 대표는 루나 코인이 폭락하기 전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출국한 지 10개월 만에 권도영 대표로 추정되는 인물이 동유럽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됐는데요. 오늘 오전 중에는 신원이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라와 루나가 함께 폭락할 위험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행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 지난해 말 세르비아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권 대표로 추정되는 인물이 인접국인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혔습니다. 몬테네그로 내무부 장관은 어제 SNS에 세계적인 지명 수배자 권도영이 수도인 포드고리차에서 검거됐다며 현재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경찰은 해당 인물이 인터폴에 적색 수배된 권 대표와 이름과 생일이 같은 것을 보고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5월 초 폭락 사태 직전 싱가포르로 출국한 권 대표는 지난해 9월엔 인터폴 적색 수배자가 됐고 11월엔 여권까지 무효화됐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인물은 위조 여권으로 보이는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대표의 최측근이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모 씨로 보이는 인물도 함께 체포됐습니다. 경찰청은 권 대표와 한 씨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에 지문 확인 등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과는 오전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권 대표가 현재 인터폴 적색 수배자인 만큼 신원이 확인되면 곧바로 국내 송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검찰의 수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과 법무부는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어제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놨습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된 건 인정하면서도 입법 자체는 무효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수완박법은 그대로 살아남았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청구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법한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당사자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입니다. 헌재는 이번 법률 개정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장관이 수사권, 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를 두는 게 아닌 법률상 권한이므로 국회의 법률 개정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 4인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할 수 없도록 한 건 검사의 직무상 독립권을 훼손한다며 입법 행위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회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일부 인용됐습니다. 법사위원장이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을 알고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건 국회법 등을 위반했다고 봤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법 가결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서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검찰청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직결된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형식적으로 판단했다며 각하 처분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음주는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헌재 결정을 비판했고 민주당은 소송을 주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무효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심의 의결권이 침해됐다면서도 법안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는 판단은 황당한 궤변이라는 지적입니다.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아 보입니다. 두고두고 우리 헌재의 불명예로 남을 것이란 격앙된 반응도 나왔습니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이 민주당 성향이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자기 편만 임명했던 부작용이 드러난 것이라고도 꼬집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었다며 환영했습니다. 국회 입법권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검찰의 오만함이 드러났다며 한동훈 장관의 사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검찰 수사권의 범위를 원상복구한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도 바로잡을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공방은 오는 27일 한동훈 장관이 참석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절정에 오를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쌀을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재정 부담과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발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년가량 여야가 부딪혀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66명 가운데 찬성 169표, 반대 90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수요 대비 쌀 초과 생산량이 3에서 5%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에서 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사들이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여당은 지난 정권의 농정 실패를 가리기 위한 의회 독재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실패로 끝난 임대차 3법, 선거법, 검수완박법 등과 같은 또 하나의 실패한 국민 해악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 법안 처리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매년 널뛰기 하는 쌀값에서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농민은 안중에도 없는 후한무치한 정부 여당의 태도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즉 법률안 제2요구권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은 다시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확정되는 만큼 법안 처리는 불투명합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후속 입법을 추진하는 건 물론 간호법과 방송법도 이번처럼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포기를 당론으로 정했고 의원 50여 명은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0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법원을 거쳐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하 의원은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억울하다며 온정을 베풀어달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 포기가 당론에 가깝다는 입장입니다. 당내 의원 50여 명은 한 발 더 나아가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했습니다. 방탄국회 때문에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되고 여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정치권 스스로 끊을 때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면 내로남불, 부결시키면 부패를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30일 이뤄질 전망인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를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일본을 WTO에 제소한 지 3년 6개월 만으로 우리 정부는 수출 우대 지역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도 착수했습니다. KT 차기 대표 후보에 올랐던 윤경림 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의 압박과 검찰 수사 부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KT의 경영 정상화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규회 기자입니다. KT 대표이사 연임 의지를 불태웠던 현 구현모 대표의 후보 사퇴로 새 사장 단독 후보에 올랐던 윤경림 부문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보로 공식 내정된 지 보름 만입니다. 최근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윤 후보에 대한 찬성 의견을 내놓으면서 주총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였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업계 안팎에선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여권 내 반발 기류와 검찰 수사 관련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체 지원자 33명 중에 KT 출신 전 현직 임원 4명만 통과시켜서 차기 대표 인선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주주인 국민연금에 더해 자신이 몸담았던 현대차 그룹마저 부정적 의사를 표시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해도 정상 경영이 어려울 것이란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이는데 KT의 기업 가치가 하락하면서 주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후보 사태로 KT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영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절차상 후보 추천부터 후보 확정, 이사회에 이어 주총 의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데다 KT 안팎을 둘러싼 각종 불협화음으로 차기 후보 선임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민주당은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당직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이 만장일치였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갑작스러운 소집과 공소장 검증 등을 문제 삼으며 반론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일부 당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보도에 김태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기소 6시간 만에 열린 당무위 결과를 발표하며 만장일치를 강조했습니다. 의결 종족수가 성립이 됐고 이 의결을 올라와서 반대 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 달라졌습니다. 전해철 의원께서는 어제 기권을 하고 당무위원회에서 퇴장을 하셨습니다. 해석에 논란이 있다.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당무위의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적인 토론을 해서 처리해야 한다며 윤리심판원의 조사 의뢰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당무위에서 의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명계 조웅천 의원은 직무정지 절차가 있어야만 예외 조항 적용이 가능한데 해당 절차가 없었고 당 이미지가 너무 방탄으로 고착화되는 것 같다며 꼬집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들도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당원 80조는 민주당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당원들에게는 자부심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만을 위해서 당원들의 자부심을 짓밟았습니다. 권리당원 325명이 참여했는데 백 씨는 동참자가 계속 늘고 있다며 본안 소송에는 권리당원 1000명 넘게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속전속결의 배경을 밝혔지만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60대 환자가 수술을 받은 병원의 간호사들이 자신을 동의 없이 사지를 묻고 협박까지 했다며 고소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의무 기록에는 결박했다고 적힌 문구가 사라졌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 기록을 훼손하거나 변조하면 크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병원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윤길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20년 12월 수도권의 한 대형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60대 김모 씨. 마취에서 깨 정신을 차려보니 팔다리가 묶여 있었습니다. 동의도 하지 않은 결박에 놀라고 답답함을 느낀 김 씨는 간호사에게 풀어달라고 요구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못 견디겠으니 좀 풀어주세요 해도 안 된다고 하니까 옆으로 조금만 움직이면 또 묶어버릴 거야. 6, 7일에 걸쳐서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손발이 묶인 채 2시간 40여 분이 지나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와서야 결박이 풀렸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가 마취해서 깰 때 몸을 움직이면 위험할 수 있어 묶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김 씨의 의무 기록엔 환자가 협조하지 않아 간호사가 결박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김 씨는 동의 절차도 없이 자신을 결박하고 윽박질렀다며 특수폭행과 협박 혐의로 병원과 간호사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발급받은 의무 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기재돼 있던 결박했다는 문구가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있던 12월 28일 날 발급받은 간호기록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퇴원하고 발급해서 보니까 결박했다는 내용은 온데간데 없이 없어지고 정당한 이유 없이 환자의 의무 기록을 훼손하거나 변조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거나 5천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병원 측은 경우에 따라 의무 기록 수정을 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면서도 결박 문구 삭제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홀로 2년 넘게 법적 공방을 펼친 김 씨는 이번엔 변호인을 통해 간호사의 의무 기록 삭제 행위를 추가로 고소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국 바다를 수호한 영웅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기리는 제8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오늘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립니다. 기념식에는 서해 수호 55명 용사의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군 주요 지휘자, 시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인사들의 재판이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하며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들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놀이기구 관리와 유지 보수를 위해 겨울철 휴장했던 춘천 레고랜드가 오늘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는 이용객 불만을 샀던 편의시설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저녁 8시 축구대표팀이 콜롬비아와 평가전을 치릅니다. 손흥민이 역대 최장수 주장으로 이름을 올린 가운데 클린스만 감독이 데뷔전을 승리로 장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1일 연속으로 열린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훈련이 어제 종료됐습니다. 자유의 방패 연습은 종료됐지만 한미연합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은 다음 달 3일까지 포항 일대에서 이어지는데요. 김태희 기자가 연합훈련 현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우리군 K9 자주포와 미측의 M777 견인포가 잇따라 사격에 나서자 굉음이 울립니다. 지난 20일부터 4일간 800여 명의 한미 장병들과 100여 대의 장비가 참가해 대규모 화력 시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맹호부대는 연합작전을 통해 더 강한 화력과 더 빠른 기동으로 반드시 적과 싸워 이기는 결전태세를 더욱 확고해야 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위해 미 해군의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인 마킨아일랜드함도 부산 작전기지로 입항했습니다. 저는 마킨아일랜드함 갑판 위에 서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게 F-35B 스텔스 전투기인데 20대까지 실을 수 있지만 지금은 10대가 실려 있습니다. 군함에는 해병대원을 수송하는 수직 이착륙기와 해상작전을 위한 헬기, 상륙작전을 위한 장갑차와 전차 등도 탑재돼 있습니다. 4만 톤급의 마킨아일랜드함에는 해안에 도착해 적진을 무찌르는 상륙군을 포함해 3,000명의 병력이 탑승했습니다. We are ensuring that we are able to amass forces to maintain maritime and air superiority and defend Northeast Asia or all of Indo-Pacific region. 한국에 최초로 입항한 마킨아일랜드함은 2018년 이후 5년 만에 열리는 쌍용 훈련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북한이 지난 21일에서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핵무인 수중 공격정의 수중 폭발 시험과 전략순항미사일 핵탄두 모의 공중 폭발 시험을 각각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신형 수중 공격 무기 체계를 비밀 병기라고 칭하면서 지난 2년간 50여 차례에 걸쳐 시험을 걸쳤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기종별로 각각 한 발씩 설정한 고도인 600m에서 공중 폭발 타격 방식을 적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 10명 중 6명은 아는 지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에서도 인터넷 채팅으로 알고 지내다 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충북 청주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던 여중생 사건. 유서 형식의 메모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당시 성범죄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범죄는 정신적으로 피해가 커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 청소년은 3,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대상은 여성이 91.2%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평균 연령은 14.1세에 불과했습니다. 이 중 4분의 1은 그보다도 더 어린 13세 미만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해자로 확인된 2,671명과 피해자의 관계가 눈에 띕니다. 가해자가 가족과 친척을 제외한 아는 사람인 경우가 60.9%로 가장 많았습니다. 2014년에는 35.9%였던 비율이 2021년에는 60% 이상으로 늘어난 겁니다.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경로는 주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였는데 이후 강제 추행이나 강간 등의 성범죄로 이어진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위장수사 실효성을 높이고 폭력 예방 교육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가수 정동원 씨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어제 자정쯤 동부 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정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정동원 씨는 이달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2007년생인 정 씨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우선 석방했다며 추후 보호자를 동반해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 등을 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소속사는 입장문을 통해 팬들에게 사과했는데요.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 도로를 인주하지 못해 위반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의 피의자 소환 조사가 미뤄졌습니다. 애초 오늘 소환 조사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유 씨의 변호인 측은 피의자 소환은 비공개가 원칙인데 언론 보도 등으로 사실상 공개 소환이 됐다며 출석 일자 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늦추려는 의도는 아니라며 빠른 시간 내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받고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아인 씨의 경찰 소환 조사 소식이 알려지자 그가 포토라인에 서서 대중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힐지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유 씨 변호인 측이 비공개 소환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 자이푸르시의 한 시장 한복판, 대낮에 원숭이가 개를 품에 안고 납치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18일 인도에서 마치 영화 킹콩의 한 장면이 재현됐다며 영상을 전했는데요. 원숭이는 옆구리에 점박이 강아지를 끼우고 건물 위를 다니다가 갑자기 반대편 지붕으로 올라가더니 자취를 감춥니다. 사실 원숭이 자원으로도 유명한 이 자이푸르시에선 원숭이가 개를 납치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일은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관광객들에게 골탕을 먹이거나 행인을 공격해 부상을 입히는 경우도 종종 벌어진다고 합니다. 저 원숭이와 강아지 견혼지간이었을까요? 이번만큼은 우정이길 바랍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이 기준금리를 4.2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영국은 2021년 12월부터 11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최근 미국과 스위스에서 촉발된 금융시장 불안에도 물가 단속이 더 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스위스 역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미국 은행들의 잇따른 위기 속에도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000여 건 감소한 19만 1천여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2주 연속 20만 건 미만을 유지한 건 역사적으로도 낮은 수치인데 현지 언론은 노동시장이 여전히 식지 않고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요금제 압박 속에 SK텔레콤이 5G 중간 요금제를 내놨습니다. 데이터 양에 맞춰 요금제를 고를 수 있는데 중간 요금제가 필요했던 경우라면 한 달에 7천 원 정도 통신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SK텔레콤이 정부의 압박 속에 새로운 중간 요금제를 내놨습니다. 지난해 내놨던 월 5만 9천 원 요금제에 필요한 데이터량을 추가 요금을 내고 고르는 방식입니다. 제가 지난 한 달간 이용한 데이터의 양은 70GB 정도입니다. 현행 요금제의 경우 24GB 바로 다음 요금제가 110GB여서 저도 더 비싼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출시되는 중간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 한 달에 3,000원가량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새 요금제는 5월 1일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KT와 LG도 곧 중간 요금제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나 LGU+에서도 내부에서 이제 이런 새로운 요금제 출시를 준비 중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아마 신고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요금제 출시에 소비자 반응은 엇갈립니다. 저렴해진다면은
그래도 요금제 바꿔서 쓸 의향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차이가 너무 크지 않다면 굳이 안 바꿀 것 같아요. 이번에 발표한 중간요금제 데이터 단가가 높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데이터당 단가가 너무 높거든요. LTE 요금제라던가 5G 중저가 요금제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통신비 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중간요금제와 함께 SK텔레콤은 데이터 사용이 적은 노년층 전용 요금제와 데이터를 더 많이 주는 청년 요금제도 함께 내놨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네덜란드에서 무려 철도 운행을 중단시킨 아주 작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철도가 들어선 곳과 거주지가 겹쳤다는데요. 공존을 위한 해법 찾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슬며시 구멍에서 빠져나와 주변을 살피는 이 친구, 바로 오소리입니다. 귀여운 모습에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작은 친구가 네덜란드 철도 일부 구간 운행을 중단시켰다는데요. 바로 철도 아래 오소리가 파놓은 굴 때문에 철로가 내려앉을 수 있어서랍니다. 아예 거주지 자체를 다른 곳으로 좀 옮기면 어떨까 싶은데 또 오소리가 보호종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요. 철도 안전도 지키면서 자연과 공존하는 법,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물 부족 사태가 심각한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세계 각지에서 물 문제로 아주 난립니다. 그 심각성을 좀 알자고 행동에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페인입니다. 저 갈라져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 그 위에 들어놓은 사람들 사이로 아구아, 스페인어로 물이라고 쓰인 글자가 보입니다. 수용량의 10%밖에 남지 않은 스페인의 비뉴엘라 저수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기후활동가들이 그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 이렇게 시위에 나섰습니다. 전 세계 인구 4분의 1이 안전하지 않은 식수를 마시고 절반은 기본적인 위생시설조차 누리지 못한다고 하죠. 거의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UN 물총회도 열린 지금 전지구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슬람력 9번째 달, 나라별로 초승달이 관측되면 그때부터가 공식적으로 라마단이랍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한 달간의 라마단이 올해도 시작됐는데요. 그 준비 상황 만나봅니다. 황금색 돔을 자랑하는 예루살렘의 알 아크사 모스크. 라마단을 앞둔 교인들이 모스크 주변 청소에 여념이 없습니다. 형형색색의 등불과 장신구가 상점과 거리를 수놓고 온갖 먹을거리가 펼쳐져 행인들을 유혹하는데요. 약 30일간 일출부터 일몰시까지 금식해야 하는 라마단 기간. 일몰 뒤에 가족, 친지, 이웃과 함께하는 만찬, 이프타르에 쓰일 음식들입니다. 이제 각국에서 시작된 라마단. 다음 초승달이 뜰 때까지 이 경건한 의식에 들어가는 무슬림들은 전 세계 약 18억 명 정도로 추산된다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금융사들의 금리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중개 서비스가 오는 6월 출시됩니다. 뱅크샐러드 등 9개 기업이 6월부터 출시에 나서고 금융당국이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금리 비교뿐 아니라 고객 맞춤형 상품 추천까지 해준다는 점에서 기존 플랫폼과 차이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액이 1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보험 사기 금액은 전년 대비 15% 늘어난 1조 8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사기 유형을 보면 사고 내용 조작이 6,68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사고, 고의 사고 순이었습니다. 연령대는 5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의 적발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기대감으로 원달러 환율이 30원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29.4원 하락한 1278.3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2월 14일 이후 한 달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1일 낙폭 기준으로는 지난해 11월 11일 이후 가장 컸습니다.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오늘은 제15회 잇몸의 날입니다. 각종 잇몸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잇몸 질환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다른 부작용까지 일으킨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유승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치과병동 곳곳에서 환자들이 잇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질병 외래 진료 환자 수 가운데 잇몸 질환자는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잇몸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는 꾸준히 늘어 지난 2021년 1,740만 명에 달했습니다. 720만 명인 감기 환자보다 많습니다. 이처럼 환자 수가 늘어난 건 잇몸 질환이 신체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30년 넘게 피부 질환을 알아온 박도연 씨도 주기적으로 치과를 찾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는 편이에요. 뭐 치과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하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국내 의료진이 피부 질환자 900여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잇몸 질환을 앓는 경우 건선 발생 확률은 12% 높았습니다. 흡연을 하는 잇몸 질환자는 이 확률이 27%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만성적인 질환으로 또 염증을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요. 전신적으로도 염증 수치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치주 질환도 그렇고 건선도 그렇고 염증 수치를 줄임으로써 치유가 되고. 전문가들은 잇몸 건강 관리를 위해선 규칙적인 칫솔젤과 함께 치실 등을 사용하고 스케일링 등도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축구대표팀의 올해 첫 A매치이자 클린스만 감독의 데뷔전인 콜롬비아전이 오늘 울산에서 열립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공격수들이 굶주려 있다며 화끈한 공격 축구를 선언했고 최장수 주장 손흥민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봄비로 쌀쌀해진 날씨에도 손흥민은 환한 표정으로 활기차게 훈련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에게도 주장으로 선택받은 손흥민은 4년 7개월째 완장을 차게 되면서 대표팀 역대 최장수 주장이 됐습니다. 홍명보와 기성용 등 쟁쟁한 선배들을 넘어선 손흥민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며 클린스만 감독의 데뷔전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배울 수 있도록 항상 솔선수범해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고 또 선수들이 그걸 잘 보고 잘 따라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호 콜롬비아전의 관전 포인트는 이전에 경기당 평균 2골을 기록했던 클린스만 감독의 공격 축구가 어떤 모습일지입니다. 이를 위해 손흥민과 짝을 이룰 공격수가 누가 될지도 관심사인데 조규성과 황의조에 최근 급성장한 오현규도 경쟁 구도에 합류했습니다. And hungry. They're hungry for goals. And this is what. So I'm very pleased. With the first couple of training sessions. 역대 외국인 감독들은 데뷔전에서 5승 1무 1패를 기록할 정도로 성적이 좋았습니다. 클린스만 감독도 콜롬비아를 상대로 기분 좋은 첫 승을 올릴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여자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 3차전에서 아산 우리은행이 부산 BNK를 64대 57로 꺾고 3연승으로 통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5년 만에 정상에 오른 우리은행은 통산 최다인 11번째 챔피언 결정전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위성우 감독은 역대 최다인 7회 우승을 달성했고 김단비는 정규 리그에 이어 챔피언 결정전 MVP까지 석권했습니다. 미국 하원이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 최고 경영자를 불러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조정하는 데 틱톡을 사용할 수 있다며 미국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최고 경영자가 미 하원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미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중국이 미국 전체를 조종하는 데 틱톡을 사용할 수 있다며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ikTok has repeatedly chosen the path for more control, more surveillance, and more manipulation. Your platform should be banned. 틱톡 최고 경영자는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콘텐츠를 홍보하거나 삭제하지 않는다며 미국 안보 위협 불식에 진땀을 뺐습니다. The bottom line is this. American data stored on American soil by an American company overseen by American personnel. 또한 틱톡의 모 회사가 중국 혹은 다른 어떤 나라의 기관원도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정보가 여전히 중국에서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남아있는 것과 관련해선 중국의 법 영향력 밖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틱톡 측의 해명에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s it a threat to the United States security? I believe that it is, yes. Why don't we do it to them? It should be ended one way or another, and there are different ways of doing that. 미국 의회는 올해 예산 법안에서 정부 내 기기에서 틱톡 사용 금지 조항을 포함시키는 등 미국에서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 30대 젊은 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틱톡을 금지할 경우 민주당의 정치적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서울시가 마포구에 신규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 반발이 거세져 북유럽 덴마크는 소각장에 사계절 스노우보드를 탈 수 있는 슬로프를 만들고 또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서 시민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피시설이 지역 명소로 탈바꿈한 코펜하겐의 사례 정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노보드를 탄 남성이 언덕을 가르며 쏜살같이 내려갑니다. 마치 스키장 슬로프 같지만 쓰레기 소각장 언덕 위에 특수 잔디를 깔아 조성한 주민 편의시설입니다. 대부분 땅이 평지라 스키를 탈 수가 없던 코펜하겐 시민들에게 선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You can come here, you can ski whenever there is snow, no snow, raining, windy, all year round, man, never closed here. 덴마크 소각장은 친환경 기술도 자랑합니다. 오염물질 배출량을 유럽연합 기준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악취 관리는 기본입니다. There's no smell from this plant as the combustion air is taken from the waste bunker and reception hall from the waste and thermal treated within the plant, and in this way smell is disappeared. 오세훈 시장은 덴마크를 벤치마킹해 마포구 신규 소각장을 지역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깊은 신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배출가스의 질을 유지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가 소각장을 반대하는 마포 구민과의 소통과 설득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친환경 기술과 주민 편의 시설을 도입한 코펜하겐의 사례는 소각장이 기피 시설이 아닌 기대 시설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펜하겐에서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오늘도 황사의 영향으로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의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세종과 대전, 광주와 제주는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습니다. 오늘도 황사의 영향으로 종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질이 탁하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내일 서쪽 지역부터 차차 낮아지겠습니다. 오늘은 고온 현상이 한풀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7.6도로 어제 아침보다 7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18도로 어제보다는 낮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한낮에는 온화함이 감돌 텐데요. 다만 큰 일교 차이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남해안은 오전까지, 제주는 내일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6.6도, 대구는 12도로 어제 아침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전 18도, 광주와 대구는 16도가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 내륙은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겠고요. 대기는 점차 메말라 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